안녕하세요.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수업에서 뇌졸중 발병 예측 인공지능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응용통계학과 20학번 이혜림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검사 항목에 비해서 결과지는 좀 단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건강 정보를 갖고 검사 결과지에 조금 더 유의미한 분석을 담아낼 수는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해서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먼저 딥러닝을 활용해서 텐서플로우 기반의 시퀀셜 모델을 구축해서 분류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방법론에서는 13개의 다양한 분류기를 만들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가장 최상의 모델을 뽑아서 최종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두 방법론 모두에서 약 93%에서 95%에 이르는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 이 모델에 뇌졸중 발병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모델을 개발한다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모델의 결과를 갖고 그 모델의 결과를 확률적으로 검사 결과지에 반영할 수 있다면 뇌졸중 발병 예측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1학기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수업을 수강한 응용통계학과 이혜림입니다. 저는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뇌졸중 발병 예측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진행 배경, 딥러닝 기반 모델링, 머신러닝 기반 추가 모델링, 결과 요약, 개선 방안, 그리고 활용 방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다양한 검사 항목에 비해서 결과 분석은 좀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건강검진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검사 결과지에 더욱 유의미한 분석을 담아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추가로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뇌졸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뇌졸중은 초기 발견이 어려운데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위험한 질병입니다.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 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있는데요. 만약 건강검진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로 뇌졸중 발병을 예측할 수 있다면 개개인이 비용 부담 없이도 발병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뇌졸중 발병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케글에서 다운로드한 뇌졸중 예측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뇌졸중 발병 여부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함해 총 11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후 이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간단한 전처리를 수행했는데요. 먼저 개인 식별번호 ID는 제거하고 BMI가 결측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같은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라벨링을 진행했고 차후 학습에서의 수치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전체 4,909개의 자료 중에서 약 4%의 자료만이 뇌졸중 환자의 자료였는데요. 모델이 뇌졸중 발병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모두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오버샘플링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끝낸 후 텐서플로우로 간단한 베이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4개의 레이어를 쌓아 올린 베이스 모델의 정확도는 약 58%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을 기초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는데요. 레이어 구성을 3종류, 옵티마이저를 3종류로 총 9개의 조합을 구성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베이스 모델보다 더 많은 6개의 레이어를 쌓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약 96% 정도로 훌륭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레이어 구성과 옵티마이저를 고정하고 학습률을 바꿔가면서 튜닝을 한 번 더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정확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손실함수 값이 약 0.664에서 0.399로 낮아져서 성능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딥러닝 기반 방법론으로 모델을 구축했는데 이에 더해 머신러닝 기반 방법론을 추가로 적용해보았습니다. 총 13개의 서로 다른 분류기를 구축하고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LGBM 클래시파이어와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가 93%에 살짝 못 미치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분류기에 대해서 튜닝을 수행했는데요. LGBM 클래시파이어의 맥스 뎁스와 넘버 오브 리브스를 바꿔가며 튜닝을 수행했더니 정확도가 93%를 약간 넘어섰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의 맥스 뎁스를 바꿔가며 튜닝을 수행했더니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약 94%에 이르는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과 성능 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베이스 모델보다 레이어를 깊게 쌓은 딥러닝 계열의 모델을 활용했을 때 성능이 우수했고, 머신러닝을 활용했을 때도 예측이 비교적 잘 수행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는 뇌졸중 발병 예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설명 변수로 추가된다면 예측 성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된다면 모델은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인 중요도 분석을 통해 중요도가 낮은 요인은 제거하고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결혼 여부라는 요인은 뇌졸중 발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열은 빼고 새롭게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모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구상해 보았는데요.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개별 데이터가 축적되면 해당 데이터를 가공해서 예측 모델에 입력으로 넣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뇌졸중이 발병할 것으로 예측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했는데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을수록 1에 가깝게, 그렇지 않으면 0에 가깝게 모델 출력을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확률값을 검사 결과지에 고지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뇌졸중 발병 위험도를 알려줄 수 있게 됐는데요. 고지 방식은 확률값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고지한다든가 확률 구간별로 위험 단계를 설정해서 현재 개인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